오늘의 주인공, 연매출 300억 글로벌 종합전기자재 기업의 CEO 임광범. 이 기업의 대표로 취임한 지 언 2년.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끌며 회사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다.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임광범 대표는요, 외국인 대표 앞에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광범 대표는요, 모멸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의 달인이 될 정도로 성장하고요. 심지어는 모멸감을 줬던 그 상사가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해서 외국인 지사의 자금 담당으로까지 성장할 정도로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욕심이 강했던 CEO였습니다. 1988년 임광범 대표는 국내 모 대기업의 엘리베이터 사업부 기획팀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일을 잘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 크고 승부욕도 강했던 그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늘 1등 출근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철두철미형, 완벽주의적 성향의 직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획팀임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있기보단 현장을 뛰었습니다. 멀리 살아요. 근데 광범 씨는 기획팀 아니야? 이렇게 따라와도 돼? 현장에 나와봐야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네. 젊은 친구 됐군. 감사합니다.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던 청년 임광범. 신제품 발표해가지고요.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얻는 정보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얻는 정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장 분위기, 고객사의 요구 등 생생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 있어야지만이 또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발견함으로써 또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답을 받고, 답을 받은 거 가지고 또 내 업무에 또 적용도 해보고. 늦은 시간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현장에서 얻은 정보와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듯 남들보다 2배, 3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마련입니다. 그의 이러한 남다른 노력은 곧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보고서를 본 한 상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장 동향 파악하는 게 탁월한 것 같아. 현장감도 있고. 정말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노력이 쌓여 실력이 되고 실력은 곧 보상과 승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같이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또 잘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스스로 일을 좀 찾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주변의 동료나 아니면은 뭐 이런 수평 관계도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게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차장이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 국치일이라고 하죠. 1997년 12월에 IMF 외환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탈합니다. 우리가 말했던 대기업들도 줄도산을 하고요. 실직자는 길에 넘치고 납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사업부도 직격탄을 받습니다.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고요. 하던 공사도 중단되는 곳이 생기고요. 그야말로 악화일로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핵폭탄급 위기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계 자본이 대한민국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부도 위기에 내몰린 수많은 기업들은 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가 속해 있던 부서도 외국계 기업에 매각되면서 업무 환경은 180도로 급변하게 됩니다. 엄청 두려움이 있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특히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다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외국인 사람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라는 자체가 외국어라는 자체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언어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임광범 대표에게 한 가지 임무가 떨어집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지시였는데요. 극도의 긴장감과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오늘 정말 중요한 회의야. Find the most information from my document to begin today's meeting. These figures are interesting. We find the most information. 머릿속이 하얘진다. 완전 멘붕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들을 도저히 받아쓸 재간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끝나고 그의 정신은 이미 혼미해질 대로 혼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식은땀이 쫙 흐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그런 와중에 뭐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잔뜩 긴장감을 안고 상사의 방에 들어간 임광범 대표. 광범 씨, 예. 이걸 회의록이라고 적었나? 당신 도대체 뇌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승승장구 승진을 이어오던 그의 인생에 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좀 죽을 맛이었죠. 뭐 일은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런 언어 때문에도 제가 내 앞길을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도 많이 하고 이걸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이걸 레벨업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뭐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로 머릿속에 많이 좀 복잡하게 스쳐갔었죠.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상사가 중요한 일에서 그를 배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임광범 대표에겐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고 직장 생활 10여 년 차,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실제 맞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위기대로 인식하고 체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없습니다. 위기를 돌파란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임광범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위기를 최대 기회로 바꾸고 맙니다. 바로 죽기 살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잠도 포기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길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점심시간에도 영어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미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영어, 영어, 영어.
온통 그의 생활이 영어로 도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퇴근길에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내 자존심을 회복하고 말리라. 그렇게 다짐했죠. 절대 IQ가 뭐 2, 300 되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영어라는 것이 한 번 듣고 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 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많이 좀 이용을 했습니다. So how was your visit threat? It was very good. They were very much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그 보상은 So 따른다. how was your visit threat? Oh, it was very good. They were very much interested in our 치열하게 노력한 덕분에 임광범 대표의 영어 실력도 일치월장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NB project? 그런 그의 성장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자네 요즘 업무는 잘하고 있지? 네, 부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자네를 영업직으로 좀 업무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영업직이요? 자네 보면 업무 이해도도 높고 말도 논리 정연하게 잘하고 내가 봤을 때는 자네가 영업하기에 딱 제격인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보겠나? 예, 부장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잘할 수 있어.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죠. 두려움도 많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에 항상 도전이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계기가 좋은 계기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 반, 큰 기대 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영업직으로의 도전.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는 친밀 영업으로 거래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요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예. 아차. 네? 요 근처에 아파트 공사한다는데 그거 한번 입찰 준비해 보는 게 어때요? 아파트 입찰. 특유의 서글서글함과 부침성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영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라는 게요. 정말 장난 아닌 것이 영업입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영업은 끝났다? No.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작입니다. 공사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사 요청을 반영한다든가 설치 과정에 설명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사후 관리까지 AS까지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영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 김 과장님. 김 과장님. 김 과장님. 이 사람이. 김 과장님. 지금 일을 이딴 식으로 하자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 지금 아파트 공사가 지금 다 끝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과정에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영업 직원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그럴수록 그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부분이 조금 아쉽네. 계약 체결부터 공사 진행 상황 점검, 사후 애프터 서비스까지.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더 철저하게 대응했습니다. 점차 영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 총괄 본부장 자리까지 꿰차게 됩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요. 일단 고객도 똑같습니다. 한국 고객이나 저는 미국 고객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정직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그게 또 언젠가는 그걸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그 시점인데요. 프랑스의 전기자재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르그랑이라고. 그 르그랑에서 한국 지사장을 제안하는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죠. 임광범 대표는 순간 고민은 있었지만 뭐 어차피 전기자재 제조업체, 전기자재 판매, 사업 영역은 다르다. 엘리베이터 판매하는 거하고는.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은 건설사에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해보자 한번. 이게 기회 아니겠느냐. 그렇게 2012년 6월에 아남 르그랑이라는 회사의 CEO로 취임을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내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저가의 배선 기구들이 시장에 쏟아졌기 때문이었는데요.
회사는 품질로 승부하고자 하는데 시장은 품질보다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도 딜레마였습니다. 임광범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었죠. 그는 전국 방방곡곡 대리점들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경쟁사 동향은 어떤지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얻어낸 결론은 결국 지금보다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시장의 상황을 본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Hello? Yeah. This is very important issue. Okay, Jean-François, take care. Bye bye.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회사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또 전 직원들과 1대1 인터뷰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상태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힘든지 경청하고 공감하고자 했죠. 경청과 공감, 대화와 소통으로 어느덧 임광범 대표와 직원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조직의 분위기도 반전됐죠. 서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해봐라. 이게 뭐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자, 뒤에서 밀어줄 테니 한번 해봐라. 그러면 뒤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럴까요? 뒤는 이제 받쳐주니 앞으로 밀고만 나가자 이런 분위기였죠. 그렇게 내실을 다지고 이젠 회사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고민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에너지 절감 제품이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절감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앞으로 관련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곧바로 에너지 절감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내세워 시장의 미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니다. 피 터지게 싸워도 이익이 나지 않는 레드오션에서 싸우지 말고 틈새 시장을 적극 개척하자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 전등이 켜지고 꺼지는 제품, 대기 전력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제품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회사가 가진 고급 이미지에 걸맞게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위주로 먼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생도 사업도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요. 예상대로 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고 서울 주요 호텔들의 납품 계약을 줄줄이 성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영업, 기획 등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은 20년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회사 내에 긍정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웃음 바이러스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생각들. 이 생각들이 직원들에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임광범 대표는 전 직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다시 긍정 바이러스가 이들 마음속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결석을 다지고요. 긍정의 힘은 많은 것을 바꾸게 합니다. 임광범 대표가 하나하나 이뤄내는 성과에 힘입어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란 그의 말을 그 누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더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계약도 줄줄이 성사시키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임광범 대표의 마음은 뿌듯하기 그지없었죠.
저희들도 뭐 지금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자, 더 한번 회사를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열정적이시죠, 사장님께서. 저희들보다는 따라가는 입장이고 어떨 때는 이제 같이 동조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뭐 결과도 좋고 향후에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3년 말 본사로부터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한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따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설득 끝에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빨리 좀 더 오지 않았냐 생각도 좀 나름대로 또. 판매하는 제품 가짓수가 더 많아지니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도 전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미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을 일궈내며 연 매출 3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의 기반을 닦는 기간이었다면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부터라고 말하는 임광범 대표. 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전 없이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등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한국 시장에 적극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배선기구 업체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종합 전기자재 판매 회사로서 한 발 더 도둠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임광범 대표. 직원들과 늘 공감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나갈 희망찬 미래가 엿보입니다. 아니 뭐 하고 싶은 말은 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어쨌든 추구했던 생각 자체를 지금까지 잘 따라준 저희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나름대로 또 저는 직원들한테 대해서도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영원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그것이 제 큰 바람입니다. 임광범 대표는요, 늘 자기 비전이 강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교감하고요. 교감하면서 시장에 맞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이게 임광범 대표만의 소통 경영인 거죠. 지금은 종합 전기자재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바로 시장 점유율 1등이라는 새로운 꿈을 실현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